반갑습니다. EBS 중졸 검정고시 과학의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중졸 학력 검정고시 2021년도 1회 문제 어떠셨습니까? 자, 과학 기출문제 풀이 특강에 앞서서 먼저 출제 경향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개정된 거 처음 반영된 시점이죠. 네, 그래서 문항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네 영역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세부적인 그 안에 단원의 용어라든지 범위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죠. 자, 이 네 개 영역에서 총 25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비교적 고른 그쵸. 영역별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을 보실 때는 핵심 용어, 과학적, 과정 및 현상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합성 과정 이런 것들 출제가 되었었죠. 용어 같은 경우는 어떤 용어를 맞추는 이런 문제 기존에도 많이 활용되는 유형이죠. 그런 유형들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그림이나 그래프 활용 출제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거 난이도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좀 더 쉬운 그림이나 그래프에서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쉬운 문제들이 조금 몇 가지 등장했죠. 고득점 하셨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여있는 나무 도막을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 당겼다 했습니다. 자, 우리 문제 기본서에서도 요거 탄성력 나올 거라고 언급 드렸었죠. 요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났을 때 나무 도막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했습니다. 이 탄성력이라는 것은 자, 운동이 변화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이렇게 당기고 있다면 그렇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탄성력이 나 돌아갈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렇게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성력의 방향 체크되십니까?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그렇죠. 1번이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1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탄성력은 우리 기본서 교재 기준으로 23페이지에 등장합니다. 자, 1번부터 물리 문제죠. 1번부터 쭉 물리 문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학 용어가 뭡니까? 라는 문제. 그쵸? 네. 자주 등장하는 유형인데요. 자, 단위로 헤르츠를 사용한다 하고 있습니다. 1초 동안의 진동한 횟수. 바로 뭡니까? 진동수 찾아달라 라는 것인데요. 정답은 따라서 4번 진동수로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용어에 대한 뜻.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골과 마루도 한번 볼게요. 파동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을 때 가장 높은 꼭대기,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마루. 우리 우리말에 마루가 꼭대기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로도 호두마루, 그렇죠. 체리마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마루. 맛의 정상 이런 뜻인가? 파동에서 그쵸? 꼭대기, 마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골은 여기 움푹 들어간 지점, 여기를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에서 이 용어 기억하는 것은 필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파동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다음에 골, 마루, 진폭 이런 것들 등장했을 때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재에서 등장하는 페이지 언급 드리니까 파동 문제도 자주 활용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정답 4번 체크하셨겠죠?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저항이 3옴인 전구에 3V 전압을 걸어준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바로 뭐 의미하는 겁니까? ohm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ohm의 법칙도 우리가 출제 확률 높다고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자, ohm의 법칙 V는 IR, 이거는 기호입니다. 쓰실 때 자, 이렇게 기호로 쓰실 수 있고 계산 문제는 단위로 나오니까 단위로도 기억해 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단위는 볼트, 암페어, 옴 이거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뭡니까? 3볼트. 3볼트에 전압을 걸었습니다. 저항은 3옴. 따라서 암페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얼마입니까? 1암페어. 그렇죠. 1암페어.
정답 찾았습니까? 그렇죠. 1A.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매 법칙은 계산 문제인데 단위만 잘 체크해 주셔도 충분히 정답 나옵니다. 그렇죠? 3번에 1번 하시고요. 오매 법칙 복습하실 때 우리 기본서 68페이지 펴주시면서 학습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어서 4번 문제 갑니다. 그래프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열평형 상태의 온도는 단, 외부와의 열 출입은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사실 힌트가 있습니다. 열평형 상태 온도 어떻습니까? 일정. 그렇죠. 그래프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죠. 30도입니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그렇죠? 네, 맞춰주세요 하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힌트 다 나왔기 때문에 정답 쉽게 갑니다. 정답 바로 몇 번? 3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열평형 상태에 관련된 응용 문제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 85페이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쵸? 활용 문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높이 1m까지 들어 올렸을 때 중력에 대해서 한 일 물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을 계산할 때 공식 생각해 볼까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아하,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자, 여기서 힘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무게가 10N이면요. 이 무게만큼 힘을 줘야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N의 힘을 줬겠죠. 지면으로부터 높이 1m. 여기서의 이동 거리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 수직으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 그게 바로 높이. 그렇죠. 1m. 그래서 1의 값은 바로 10줄. 정답 따라서 2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중력에 대한 한 일도 기본적인 공식, 1의 공식,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력에 대해서 작용한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은 무게와 같다. 그리고 이동거리는 바로 높이와 같다. 수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네. 자, 5번에 2번 체크하시고요. 1에 관한 것은 우리 교재 104페이지에 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어서 6번 갑니다. 자, 그림은 A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곡면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놓아서 내려가고 있죠. 여기 위에서는 무슨 에너지였을까요? 어떤 높이에서는 그 위치에서 존재하는 에너지. 그쵸?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하, 잠재적인 어떤 높이가 그쵸? 그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면서 자,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네,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뭘로 전환되는 걸까요? 그쵸?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됐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 그러면서 속력이 그렇죠.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바닥면에 있을수록 바닥면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그렇죠. 운동 에너지 값이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치가 감소하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감소한 위치 에너지. 자, 이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그쵸? 그 높이에서의 위치. 거기서의 에너지다. 잠재적인 에너지다.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감소한 만큼 대신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 아, 속력이 빨라졌겠구나. 가장 빠른 지점은 따라서 C. 가장 지면에 가까운 상태. 그쵸? 정답 3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6번의 역학적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역학적 에너지는 교재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내용도 한번 보면서 특히나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그쵸? 역학적 에너지. 그쵸? 역학적 에너지, 오메 법칙, 그 다음 파동,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됐습니다. 네, 그런 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렇게 1번에서 6번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물리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리 문제 나오고, 그 다음 화학 문제 등장합니다. 7번 화학 문제죠. 자, 그림은 25도씨의 물에 잉크를 뚝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우리 확산하면 대표적인 예가 향수병 뚜껑을 열어놨을 때 이 향수가 퍼지는 거. 이 향수가 퍼진다 하는 것이 바로 확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잉크는 지금 물에 넣었으니까 액체 속에서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25도씨의 물과 비교하여서 잉크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데요. 온도가요. 높아지면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아하.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요 확산 속도도 그렇죠. 빨라집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따라서 잉크가 더 빠르게 확산되는 거.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 속도도 빨라진다. 됐나요? 온도가 누가 높아요? 정답은 따라서. 그렇죠. 정답 4번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한 번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아하. 그래서 온도 높은 거 찾았다. 7번 문제는 자, 화학 문제인데요. 우리 교재 127페이지에 화학 파트 있습니다. 확산에 관한 내용. 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죠. 이어서 8번 문제 갑니다. 그림은 여름철 물놀이 후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몸에 묻은 물이 기화하여 추위를 느끼는 상황이다. 자, 이때 물이 흡수하는 열 에너지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흡수. 추위를 느낀다고 했어요. 기화. 힌트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아하. 이거 바로 뭐였습니까? 기화. 열. 그렇죠. 흡수입니다. 기화라는 것은 자,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 흡수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기화열 흡수. 그러니까 몸에 물이 묻었잖아요. 물방울, 액체 상태죠.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샤워하거나 이렇게 물놀이 하거나 했을 때 몸에 물기가 묻은 상태로 닦지 않으면 이 기화열 흡수 때문에 추워요. 그래서 이제 물놀이 나왔을 때 막 타올로 딱딱딱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기화열 흡수 1번을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8번 문제 우리 교재에서 열에너지, 상태변화 열에너지 파트 공부하시면 되겠죠. 146페이지 기본서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지금 다 강조했던 문제들입니다. 그쵸? 9번 그림은 리튬의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리튬 원자의 전자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리튬 한번 써볼까요? 얘가 리튬입니다. 자, 리튬의 원자 번호 3번이고요. 원자 핵이 플러스 3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자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항상 그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원자라는 것은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다?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 중성 상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예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요. 그쵸? 따라서 리튬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도 사실 여기 그림에서 자, 원자라는 글자만 보셔도 전자개수 알 수 있어요. 네.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가 3이면 마이너스도 3. 그렇죠.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 그림에서 또 힌트 주고 있죠. 하나,
둘, 셋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바로 뭡니까?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게 전자죠? 전자 3개가 눈에 탁 들어오네요. 정답 3번 체크. 9번 문제도 문제가 수월하게 출제된 거죠? 그쵸? 9번에 3번 체크하시고 원자 모형관에서 공부하시려면 기본서에서 161페이지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다음 중, 자, 원소 이름과 원소 기호.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 이름 조금 암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셨습니까? 황은요, 이렇게 S 대문자로 쓰죠. 칼슘 요거 CA. 정답 나왔습니다. 뼈가 좋아해요. 칼슘이든 우유 할 때 요거 많이 보셨죠? 2번 칼슘 맞고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Na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셨겠죠? 나트륨이고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 대문자 F로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 이름, 원소 기호 자꾸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소 기호는 우리 기본서 163페이지에 등장합니다.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학습하시면서 그쵸?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어떤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다 하고 묻고 있습니다. A에서 D까지 중 온도가 일정한 거? 어머나, 문제가 이렇게 친절할 수가. 온도가 일정한 구간만 딸랑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 보이십니까? 어머나, 여기 보이네. 온도 일정.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벌써 3번인데요. 쉽게 나오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기출문제 아마 보셨으면 자, 여기에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일반적인 문제, 기출문제에서는 보통은 자, 이 구간, C 구간의 온도가 일정하다. 이러한 점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끓는 점입니다. 네, 사실 지금 끓는 점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난이도를 굉장히 쉽게 주신 거. 자, 코로나 특수 상황에도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그쵸? 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쵸? 좋은 점수 한번, 그쵸? 합격하세요. 라는 걸로 문제 좀 가벼운 거 한번 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 무슨 점입니까? 끓는 점. 이런 거 찾으라고 보기 중에서 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거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끓는 점 공부하시라고 끓는 점 관련해서 178페이지. 그쵸? 거기 가열곡선 그래프도 있죠. 기본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하여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했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은 자, 사실 이 문제도 너무나 쉽게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사실 문제만 잘 읽어도 점수를 획득하기 좋은 구조를 준비해 줬죠. 이게 메테인이죠. 친절하게 메테인이 뭐다라는 것도 다 써놨어요. 메테인이 누구랑 반응이 있겠어요? 산소. 어머나, 벌써 정답이 나오죠? 그쵸?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그쵸? 네. 새로운 교육과정도 바뀌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힘든 환경에도 그쵸? 네. 열심히 시험 치러 와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쵸? 또 이 문제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하여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산소와 반응한다 다 알려주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어머나, 이산화탄소, 물 이름만 알아도 다 풀 수 있는 문제 등장했죠. 자, 하지만 요 화학 반응식 활용이 많이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테인, 자,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물질을 태울 때 산소가, 그렇죠, 필요한 거 아시죠? 물질을 태울 때 산소 필요하고 나오는 거 이산화탄소 기체 수증기 그런 거.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통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 화학 반응식이다. 그 정도까지 해줘요. 네,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친절하게 언급해 줬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화학 반응식 관련해서는 자, 197페이지 기본서에서 볼 수 있고요. 사실 화학 반응식에 관련해서는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어떤 유형이냐면 반응 전에 총 원자, 그쵸? 수와 반응 후에 총 원자 수 같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산소를 집어넣어 볼게요. 산소 O2라고 집어넣어 보고 자, 여기 보세요.
산소가 O가 2개죠? 그쵸? O 2개, 여기도 O 2개. 그럼 O 몇 개? 4개예요. 자, 여기가 2개씩 2세트니까 O 4개. 그렇죠? 반응 전에 산소가 4개면 반응 후도 산소가 4개. 원자수. 그쵸? 그거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 반응식을 빈칸을 채워보시오 라는 문제로 사실은 많이 활용됩니다. 지금 12번은 조금 난이도 낮춘 상태예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좀 낮췄더라도 다음 회차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학 반응식을 좀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자, 뭡니까? 광합성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이산화탄소, 물, 빛에너지 받아서 광합성 할 때 여기 중요한 글자 뭐 들어갑니까? 그렇죠.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포도당. 산소 만들어지죠? 여기는 우리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의 중요한 포인트. 포도당 글자 들어가면 되겠고요. 정답 따라서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13번의 정답은 2번 선택해 주시고요. 광합성 과정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물 받아서 포도당 산소 만들어낸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때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그쵸 흡수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은 물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거죠. 포도당은 나중에 체관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었고,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나갑니다. 자, 13번 요 광합성 문제도 자, 우리 교재에서 228페이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습하시고요. 이어서 14번 갑니다. 다음 중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자,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것도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거죠. 바로 뭡니까? 증산작용. 증산작용에 관한 다양한 유형 문제 등장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략한 거 용어 확인하는 문제 스타일로 등장했네요. 수증기 형태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쵸? 아, 증산작용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14번에 4번 증산작용은 우리 교재 232페이지에서 등장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식물체가 남아도는 수분을 수증기 형태로 내보낸다. 식물체가 남는 수분 땀 흘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쵸? 남은 수분을 땀 흘려서 증발시키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 아, 증발? 증산? 아, 식물체 내에서의 증발이구나. 남아도는 수분에. 그쵸? 땀 흘리듯이 내보내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쉽다라고 강조 드렸었죠.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다음은 녹말의 침 속의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이거 뭐예요? 효소. 이것에 의해서 소화되는 과정이 언급된 거예요. 단맛이 난다고 해서 달달하다. 자, 녹말 있습니다.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요 효소 때문에 어머나 여기 지금 연결된 조각이었는데 이 연결된 게 끊어졌어요. 끊어지면서 단맛이 나는 얘를 우리는 엿당이라고 하고, 제가 이거 쉽게 기억하시라고 해서 뭐라고 알려드렸죠? 녹아 엿. 엿은 녹아요 하면서 진짜 강조 많이 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녹아 엿 했죠. 그쵸? 엿은 녹아요. 자, 엿당 달달합니다. 단맛이 나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냥 반찬 없이 맨밥만 한참 이렇게 오물 씹고 있으면 우리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가 이렇게 분해하면서 점차 단맛이 나는 엿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말 쌀만 그쵸? 쌀, 밥 잘 해가지고 그것만 씹었는데도 단맛이 나네. 그쵸?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엿당에 해당하는 거 보기 1번이죠. 정답 1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효소라는 것은 자, 반응을 진행시키는 걸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효소. 알겠습니까? 아, 일종의 촉매 같은 거죠. 반응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자, 이어서 16번 갑니다. 그림은 모형을 이용해서 호흡 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고음악을 아래로 당길 때예요. 자, 여기서 지금 밑으로 당깁니다. 아래로 잡아 당깁니다. 공간이 넓어져요. 그러면 공간이 넓어지면 여기가 압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간이 넓어지니까 압력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아,
공간이 넓어지니까 압력은 감소한다.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은 부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넓은 공간에서 압력은 감소하게 되겠네. 압력과 부피, 그쵸? 반대, 기억나시죠? 네, 이런 관계에서 압력이 감소해. 그럼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기 좋겠다.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 A가 기관이에요. 이 기관을 통해서, 그렇죠, 들어옵니다. 이게 기관, 기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공기 들어오는 거구나. 따라서 아래로 당길 때 이 상황은 지금 뭐예요? 들이쉬는 거예요. 아, 들숨이구나. 공기가 지금 들어옵니다. 자, 따라서 나간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준다고요? 들어온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다 해주시고,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B, 이게 지금 폐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무풍선이 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공기가 들어오면 여기가 빵빵해지는 거죠. 앞에 그림보다 어때요? 쪼글쪼글한 이 상태보다 빵빵해졌죠? 부풀어 오른다. 그렇죠. 정답 따라서 2번을 이렇게 선택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고무막에 해당하는 것이, 그쵸? 이렇게 아래로 잡아 당겨졌을 때, 아, 숨이 들여 마시는, 그쵸? 숨을 들어 마시는 들숨 상태. 됐습니까? 흡기. 됐습니까? 네, 이 상태로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자, 16번 같은 경우, 자, 정답 2번 선택해 주시면서 옆에, 자, 256페이지. 우리 기본서에서 호흡 과정에 관한 거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신체 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실험 장치로, 그쵸? 모형을 이용해서 학습해 본 겁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17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단맛, 짠맛, 신맛 등을 느끼는 과정인데요. 자, 이 문제도 지금 굉장히 쉽게, 그렇죠, 등장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맛을 본다는데 보기가, 그렇죠, 어디에 맛세포예요? 당연히 혀. 아, 보기가 또 쉽게, 그쵸, 등장했죠. 보통은 이 정도까지 난이도가 낮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번 회차 기출문제 보셨을 때 너무 쉽게 문제 푸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문제가 등장한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실까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려요.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쵸? 교육과정 개정 첫 해와 그리고 코로나, 그쵸?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장에서 힘드셨죠, 그쵸? 답답하고 힘드셨죠. 그 노고를 생각하시고 아주 쉽게 등장하신 거지, 문제를 이렇게 주신 거지. 평소에는 여기가 빈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쪽에 빈칸 주지, 혀 빈칸 준 적 처음입니다. 지출문제 이제까지 풀으면서. 자, 정답을 따라서 3번 해주는데요. 여러분이 따라서 17번 문제를 볼 때 혀만 나 그럼 이거 쉽게 공부하면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되고, 아, 다음엔 이런데 중간에 다른 빈칸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공부 좀 더 하자 생각하셔야 되겠죠. 다음 회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17번 문제 이 미각 관련해서는 기본서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세포, 여기에서 그 다음 미각신경, 뇌 이렇게 연관을 지어주셔야 되겠죠. 감각기관은 돌아가면서 출제가 돼요. 됐나요? 이제 눈이 나올 때도 있고 귀가 나올 때도 있고 뭐 피부나 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각각 중요한 특징들은 꼭 점검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8번 갑니다. 그림은 사람의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자, 이게 혈액순환 파트에서는 사실은 심장도 출제된 적이 있고 혈액이 출제된 적도 있는데 심장 그림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심장 등장했을 땐 난이도 좀 올릴 때 심장 등장하고요. 난이도 낮춰야지, 이번 회차 좀 난이도 낮춰야지 할 때는 혈액 주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좀 자주 등장했던 편이에요. 이제 난이도 높일 때는 보통 계산 문제로 난이도를 많이 높이는 편이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심장의 혈액순환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혈액 안에 있는 성분, 그쵸? 보셔야 되겠죠? 자, 적혈구 같은 경우는 튜브처럼, 그쵸? 네, 움푹 파져 있는 요런 거, 오목한 요 상태 보시면 되겠고요. 적혈구의 가장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적혈구 하면 여기서 산소 운반, 이게 중요한 역할이었었죠. 오목한 원반 모양이면 산소 운반, 벌써 정답 나왔네요.
1번 해주시고요. 다른 애들도 좀 적어볼까요? 백혈구는 얘는 식균 작용입니다. 자, 균을 잡아먹어요. 식균 작용. 혈소판은 우리가 출혈이 있을 때 그 출혈 멈추게 하기 위해서 혈액 응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응고되면 딱지 생기는 거, 얘가 도와줘서 그래요. 그쵸? 넘어지고 다쳤을 때 피가 계속 흐르면 위험하죠. 피가 어느 정도 흐르다가 멈추고 딱지지고, 그쵸? 혈액 응고되는 거. 요거 혈소판이 도와준 거죠. 혈장 같은 경우는 노폐물, 이산화탄소, 그렇죠. 운반.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하. 혈장은 액체 상태, 그쵸? 대부분 액체로 이루어진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혈액을 구성하는 요 성분 각각의 어떤 특징, 기능이 있는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8번의 정답은 1번이고 혈액 관련해서는 우리 기본서에서 252페이지 네,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생물 문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벌써 6문제 생물 문제 풀어보고 있는데요. 생물 문제에서 이번에는 보니까 자, 이 소화, 호흡, 그리고 혈액순환, 이 부분에서 조금 출제가 많이 됐어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조금 출제되면서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학습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충분히. 그쵸? 이런 부분에서 주로 네, 빈출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8번의 정답은 1번. 체크 잘 하셨겠죠? 그 다음 19번 문제 갑니다. 유전법칙에서도 보통 유전법칙이 등장하면 난이 조금 올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것도 난이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순종. 같은 것끼리 있는 게 순종이죠. 지금 라지 Y 같은 것끼리 있죠. 황색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자, 스몰 y입니다. 녹색을 표현하는 거. 순종끼리 이렇게 교배시켜서 잡종을 얻었습니다. 이 잡종을 얻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황색하고 녹색, 라지 Y, 스몰 y 하나씩 들어가서 요거 뭐가 됩니까? 잡종 됩니다. 순종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씩 만나서 잡종됐습니다. 그리고 황색이 된 이유는 요 대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우성 형질이에요. 겉으로 잘 드러나는 성질이에요. 알겠습니까? 우성의 형질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쵸? 황색이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것이 우성을 나타내는 형질이거든요. 따라서 황색 안 두고 문제는 유전자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네. 정답 따라서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멘델의 유전법칙을 언급한 문제 중에서 가장 그쵸? 기본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네요. 19번의 2번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유전법칙 같은 경우도 사실 ABOC 혈액형이 자주 등장했었어요. 멘델의 유전법칙 등장할 때는 난이도 좀 낮춘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멘델의 유전법칙은 우리 교재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20번 갑니다. 그림은 암석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까지 중 퇴적암에 해당하는 것은 자, 암석의 순환도 조금 나왔어요. 이번 회차에서 난이도를 좀 올려봤다는 것은 그나마 20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빈칸들이 조금 더 많아서 충분히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쵸? 네. 요 유형 우리 그쵸? 필수 핵심 체크 문제에서 그대로 있었죠. 네. 자, 퇴적암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실 건데요. 퇴적암이라는 것은 이 퇴적물부터 찾으시면 쉬워요. 퇴적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요게 퇴적암이에요. 근데 사실 빈칸이 많기 때문에 혼돈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도 확인해 볼게요. 자, 퇴적암 상태에서 열과 압력을 받았대요. 여러분, 열과 압력 받으면 뭐예요? 그쵸? 열받아, 압력받아, 성질이 변했다. 변성암이죠. 그리고요, 변성암이 녹았어요. 뭐가 또 녹았어요? 녹으면 이거 뭡니까? 마그마예요. D는 마그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그마가 식으면 뭐예요? C는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암석.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다? B.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만약에 A부터 찾는다 했으면 좀 더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적암이란 글자 보자마자 어디로 가라고 했죠? 퇴적물부터 찾으라고 했죠? 거기서 접근하니까 아까 정답이 좀 빠르게 등장했었던 거예요. 퇴적물, 다져지고 굳어진다, 퇴적암. 그쵸? 이런 식으로 암선의 순환이 사실 복잡한 고리를 형태를 이제 갖고 있지만 포인트 글자를 찾으면서 화살표 잘 따라가시면 정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번에 2번 선택해 주신 거고요. 이어서 21번 갑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용어 확인하는 문제죠. 다음 중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표로 분출되는 거. 바로 뭐겠습니까? 화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좀 생뚱맞은 거 들어가고 있죠. 빙하는 극지방인데요. 성단은 별들의 집단. 그쵸? 아하. 다른 것들은 제껴주시고 정답 3번. 수월하게 찾으셨습니까? 21번 문제 화산. 그래도 그 다음엔 좀 더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교재 329페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암석의 순환 321페이지도 얘기해드렸죠? 안 했나요? 자, 20번 문제는 321페이지 암석의 순환이었고요. 21번 문제는 329페이지에 화산활동 관련해서 문제가 그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22번 갑니다.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것은 자, 이 문제도 그쵸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여기서 수증기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곡선 보이시죠? 이 곡선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그렇죠. 포화 수증기량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포화 수증기량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다. 따라서 가장 큰 거는 그냥 딱 봐도 숫자가 따다다 누가 커요? D. 그렇죠? 자, 이렇게 출제된 적은 사실 처음입니다. 지금 쉽게 나온 거고요. 보통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커진다.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됐습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커진다. 그래서 고온 상태에서는 이 수증기를 많이 가질 수 있다. 요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계산 문제, 난이도 높여서 계산 문제도 많이 등장한 적 있는데 숫자 지금 그래프만 있지 숫자 하나도 안 알려주고 있죠. 난이도 낮추시려고 그쵸? 그냥 수증기량 가장 큰 것만 물어보셨습니다. 자, 22번 문제 요 정도까지만 학습하시면 안 돼요. 차후에는 이것보다 충분히 다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공부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세 372페이지 그렇죠. 기본세 372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난이도 있는 계산 문제가 등장할 때 이 파트 언급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그림은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이다. A에서 D까지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사실은 문제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요 문장만 잘 읽으셔도 저기 깊어진다. 그러면서 온도가 떨어지네. 그것만 보셔도 사실 정답이 나오죠. 문장만 읽으셔도 사실 정답이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 그렇게 잘 찾으셨습니까? 공부하셔서 이거 알고 계시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문제에서도 사실은 자,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이 첫 번째 A, 바람의 영향을 받는 부분 A가 혼합층이죠. 정확한 명칭까지 같이 연결해서 네,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B는 수온약층 적어드렸으니까 C. C하고 D는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건데 왜 나눠놨냐? 보기를 4개로 만들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자, C, D는 둘 다 그쵸, 심해층입니다. 깊은 바다. 아하. 온도 변화 없죠. 수온 변화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에 해당하는 특징.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자, 23번의 정답은 그렇죠. 2번 체크해주고요. 해수의 수온 분포 조금 더 공부하시려면 우리 교재 기본서에서 35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교재에서 다 이 그래프랑 학습했었던 부분이죠.
자, 24번.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지구의 행성과 목성의 행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 이러한 그래프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고 필수 핵심 체크 문제에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목성형 행성에 속하는 것은 했는데요. 지구형 행성 요거 기억하실 때 어떻게 끊으라고 했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에서 가까운 거 수, 금, 지, 화. 수금지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네, 이게 지구형 행성이에요. 그 다음 목성형 행성에 해당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목성형 행성은 자 상대적으로 태양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수금지와 그 뒤에 목, 토, 천, 해. 됐습니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됐습니까? 아하. 4개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는 조금 쉽게 접근하고 있죠. 사실은 대부분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바로 알려드리지 않고 여기 기호가 A, B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해당한 것이라고 보통 하죠. 그쵸? 목성의 행성인데 보기에서 목성의 행성 중에 목성밖에 없는 거 너무 쉽죠. 그쵸 사실? 네, 너무 친절하게 쉽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것보다는 보통은 여기 기호를 A, B 같은 거 넣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여기 특징, 어떤 행성인지 특징을 알 때, 자, 밀도가 크다. 아하. 암석질 행성이라서 대부분 구성하는 것들이 암석질. 그쵸? 그런 암석 상태가 고치잖아요. 밀도 크겠죠. 목성의 행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벼운 기체, 수소,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 값이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체는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밀도가 작죠? 그리고 질량과 크기는 큰 값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요걸 읽고 아 목성의 행성이구나 이렇게 보통은 파악하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성의 행성은 우리 교재 기본서에서 344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5번 갑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일부. 사실 우리 은하의 일부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이 나와요. 근데 더 힌트가 뭐다? 밤하늘의 희뿌연 띠 모양. 아, 영어로는 밀키웨이. 우유 뿌려놓은 길처럼 보인다고 하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은하수로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정답 4번입니다. 우리 은하의 일부를 그쵸 관측한 부분을 우리가 은하수라고 하는 거죠. 자, 25번의 은하수는 우리 교재에서 기본서 394페이지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유형들이 우리 기본서 핵심 총정리에서 그쵸 강조했던 문제 유형들이 대부분 등장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만 열심히 하셨어도 충분히 합격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게다가 이번 회차는 조금 난이도를 줄였지만 차후에는 이것보다는 분명히 상승할 겁니다. 점차 이제 개정된 첫 해보다는 그 다음에 계속 상승하고 1회보다 2회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순이니까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